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해서 공부하러 들어간다고 하길래 그만두고 이제 공부하러 갔고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다가 이 친구가 저를 좀 믿잖아요. 그렇게 내가 잘 챙겼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날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소장님, 저 대출 좀 받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렵지 않아.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그러고서 막 도와줬는데 결국 대출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더는 못 있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더니 엄마가 딸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냐면 이 딸이 공무원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딴 걸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 친구도 공무원 할 수 있는 그 성향이 아니거든요. 그 공무원 할 수 있는 성향이 따로 있잖아요. 왜? 차분하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대외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힘들어요. 사무실에 붙어있는 게 저 못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하려고 하다가 안 한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창문 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정도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방 찢어버리고 막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저 이제 공무원 준비 안 하려고요. 이 얘기를 하길래 그럼 너 취직할 거니? 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올 상황은 아니어서 왜냐면 다른 직원을 구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올 상황은 아니어서 그럼 내가 기다려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한테 싹 전화했어요. 그래서 사람 안 구해요? 그래서 다른 데 취직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취직을 하고 나서 이제 일을 좀 했어요. 일도 참 잘하고 했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일할 때 내 새끼라고 한번 하면 끝까지 이뻐해야 되잖아요. 그게 10명이든 20명이든 사실 항상 이쁘지 않아요. 얘는 이쁘기도 하고 얘는 밉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도 난 다 이쁜 마음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결국 내 새끼고 내 새끼가 나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내 능력이 부족하면요 배우면 돼요. 그거 얘네들 결과가요 경찰을 불러가지고 하나 다 해가지고 다 살려 내보냈어요. 우리가 부족하면 또 능력을 키우면 되죠. 우리 두 분이서 그렇다면 진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진짜 리더십이 뭐예요? 여성 리더십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왜 남성은 남성 리더십이라고 안 붙여요? 리더십이 여성 다르고 남성 다른가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여성들이라고 해서 여성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우리 둘이서 짝꿍끼리 한번 내려볼게요. 짝꿍하고 리더십의 정의 내려주세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향력이 무엇일까? 우리 진단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향력,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진단의 질문이 몇 개 없죠? 네. 여기에서 보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하는가, 그리고 조직 내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영향력이 좀 많아요. 우리 회사 내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을까? 사실 영향력에도요 종류들이 좀 있어요. 영향력에도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향력이 보상적 영향력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있을 때 생기는 보상적 영향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휴무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것도 영향력이거든요. 아니면 스케줄을 짤 때 조절해 줄 수 있는 것도 영향력이고요.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것도 영향력이에요. 이 보상적 영향력입니다. 근데 이 보상적 영향력이 그냥 이런 시스템에서 있는 보상적 영향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칭찬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갖고 있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강압적 영향력. 처벌이나 위협을 전제로 한 영향력. 보상적 영향력하고 강압적 영향력 중에서 뭐가 더 바람직하고 영향력이 셀까요? 보상적. 우리가 심리학에서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유인을 한다거나 이런 게 당근과 채찍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당근 전략의 칭찬,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치켜 세우는 것, 아니면 도움을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처벌 전략이 옳지는 않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처벌은 일단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를 안 따라요. 리더십의 가장 큰 전제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거든요. 자발적으로 따르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리더십은. 너 이거 하면 자른다? 너 이거 하면 너 이거 이상 먹고 앉아. 이거는요. 마지 못해서 하는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우리 부하 직원들이 마지 못해서 그렇게 다 합니까? 요즘 안 그래요. 다 협력을 구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야 하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처벌이나 위협보다는 보상적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세 번째가 합법적 영향력이에요. 조직 내 지위와 관련된 정당한 권리를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성,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그 권리를 얼마나 잘 챙겨주는가, 이런 것들도 영향력이 되게 세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준거적 영향력.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인식하는 사람을 닮고자 하는 존경심에 기반한 영향력. 우리 회사 내에는 닮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닮고 싶은 사람이 꼭 직위가 높다고 해서 다 닮고 싶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닮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개인 방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인 방송 진짜 리스너 몇 명 없어요. 근데 이런 강의하는 걸 방송에서 그냥 해요. 음악 방송인데 음악 잘 안 틀어줘요. 가끔 틀어줘요. 30분에 한 2개 틀어줘요. 그리고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뭐 주부도 많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이제 이런 강의들을 막 많이 듣지 못하시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것들이에요. 제가 전공이 심리학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아이 키우는 문제, 그리고 연애의 기술, 그리고 가끔 19금도 해요. 인기 완전 폭발해요. 19금 제가 기회 되면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속공을 맞출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궁금해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좋은 거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것들 시리즈로 막 돌아가면서 해요. 윤리적인 것도 하고 정서적인 것도 하고 다 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하고 오프라인 모임이나 이런 건 잘 안 나가는데 어떤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존경한다고 얘기해요. 저한테. 왜 그래? 왜 그래? 그러지 마! 내가 이런 장난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더 조심해야 되겠다. 말이나 행동이나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내가 뭐 존경받고 싶어서 존경을 받으려고 일부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존경받으려고 잘난 척하면 할수록 어떻게 내가 더 미움받아요. 그래서 대체 이 사람이 나를 뭘 보고 존경할까 사실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가끔 들을 때마다 더 조심해야지. 그래서 존경심에 기반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딴 거 없어요. 하나하나 잘 챙겨요. 그냥 한 명은 그냥 잘 챙기는 것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가 전문적 영향력이에요. 제가 영향력이 없을 때는 사실 뭐 가족들도 원래 뭐 무시하잖아요. 제일 먼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무시하거든요. 네가 뭘 어떻게 한다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집에서도 되게 좀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 처음에 강의한다고 했을 때는 야 네가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냐 열심히 해라 화이팅 뭐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맨날 빨방으로 돌아다니면서도 부모님이 맨날 걱정하셨어요. 야 너 돈 벌고 사냐? 이런 걱정 진짜 많이 하셨고요. 사실 돈을 잘 벌었는데도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걱정을 하시는데 언제부터 이제 부모님이 좀 인정을 좀 하시기 시작했냐면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게 제 페이스북이에요. 인터넷 보시면 제 페이스북 제 이름 검색하면 페이스북도 다 연결돼 있어요. 강의 끝나고 나면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페이스북에 있는 영상을 누군가는 보잖아요. 제 페이스북 그 팔로워가 친구가
4,500명이 넘어가고요. 팔로워가 한 2,500명인가 3,000명 가까이 되고요. 인스타그램도 5,000명, 6,000명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누군가는 보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누군가가 막 이렇게 얘기했다. 아, 이 강사 진짜 강의 잘하지 않냐? 이 내용 되게 괜찮지 않아? 그러면서 강의 내용 막 설명을 해주면서 막 알려주고 하신대요. 그러더니 이 강사야 그러면서 보여줬는데 저였더라는 거예요. 내 딸인데? 요런 거.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한국도로공사 다니셨어요. 한국도로공사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98년도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IMF 지난 후에 퇴직을 하시고 나서 제가 2012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 입찰을 들어가서 전직원 교육을 따갖고 왔어요. 근데 그 교육 같은 경우는 전사교육으로 그 지사장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는데 아버지는 과장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전 지사장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지사장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이 저희 아버지가 과장직급일 때 신입사원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신입사원들이 저희 집에 온 적도 있고 저를 만난 적도 있었대요. 기억은 분명히 안 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또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지사장 엄청 높은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들을 강의한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 모임에 가서도 저 딱 보면 어디 봐서 강사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봐서 뭔가 이렇게 교수 같아요. 안 그러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이제 그냥 뭐 여자니까 그런 것보다 그냥 그럴 때가 있는데 감정 쪽 전문가요 막 이러면서 이제 명함 주고받고 막 하다 보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이거예요 막 설명을 하면서 전문성이 보여지니까 전문적인 영향력이 미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우리 간호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어딜 가서도 적어도 이 전문적 영향력은 최소한 다 갖고 계세요. 누구라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간호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준거적 영향력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내가 나한테 무슨 영향력이 있어 이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더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이왕이면 이 후배들 이제는 키우는 데 좀 많이 사용하시고 가르치는 데 사용하시고 양성하시는 데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조직에서 제대로 이 후배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생활 분명히 잘하셨겠지만 여기에서 좀 더 힘을 받아서 더 잘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